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당잠사로 출발하겠습니다. 개장 전 이제는 출발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시선은 다시 시장 실물 지표를 오늘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다소 경계감이 커질 수 있는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논 US 그러니까 비미국의 강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갈지 미국에서의 쏠린 움직임들이 서서히 수급 이동이 나타나면서 유럽, 중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관찰됐던 이번 주입니다. 더 드라마틱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이 흐름들이 더 자극받을지 같이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장 개장을 앞두고 던져보는 세 가지 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했고요. 또 중국과 독일 증시는 급등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독일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투심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움직임 봐야겠고요. 애플의 폴더블이 이제 내년 4분기면 출시될 거다. 점점 가을 이제 9월이냐 10월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 애플 부품 체인 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인공은 또 한번 바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더불어 어제 식품 가격 도미노 인상 움직임에 반응했던 음식료 종목들 그다음 타순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콩 항생테크의 급등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급락 움직임 대조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쭉 보시면 지난 9월부터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가을부터의 움직임을 쭉 놓고 봤을 때 항생테크는 주춤됐던 지난 하반기 연초부터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항생테크는 29%의 지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중국의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테리픽 10 종목들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같은 종목들이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컴, 마벨 같은 종목들이 뒷받침이 되고는 있지만 M7 종목들과 함께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나스닥은 간밤에도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2% 넘는 급락 속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 움직임들 지금 등락으로 아래쪽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포함해서 다 좋았고 중국 항생도 어제 양회 모멘텀에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미국 따라가나요? 일단은 1% 조정으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지수의 향방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렇게 강한가 움직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딥시크보다 똑똑한 알리바바의 AI 챗봇이 공개가 됐죠. 딥시크 쇼크가 있었던 1월 말 이 움직임에 이어서 중국의 AI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알리바바의 움직임이 이번 주 확인이 되면서 양회 이후에 조금 더 기술주 중심으로 지원책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기술력 확인이 더해지면서 플러스 알파로 종목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MWC에서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제품의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샤오미의 전기차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샤오미는 애플이 포기한 애플카까지도 달성이 가능한 그런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건데요. 중국판 애플 더하기 테슬라라고 불리는 샤오미의 약진도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SU7 이 울트라 버전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타보고 싶어 했고 탔더니 너무 안락했다, 좋았다, 계속 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샤오미가 이끄는 항생테크 지수의 급등 시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양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기술주의 약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시장 중론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지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12시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가 됩니다. 전월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월보다는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지표들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단계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클리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관련 종목들은 조금 지표들은 좀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와 뒷받침될 수 있는 중국의 경기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오늘 12시경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지표도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10시 반 확인 필요할 텐데 2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9천 건 이렇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까지 봤을 때 고용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데요. 만약 이보다 좀 많이 하회하게 된다면 지금 이번 주 내내 미국의 부진했던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미국 지표 경기 부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미국 증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리세션 트레이드로 다시금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3회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는 투심이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양회 진행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공행진, 중국 중심으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지수의 급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시장에 아주 직결적인 영향으로 반도체나 기술주 투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논 US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비미국 중심으로의 랠리는 우리 시장에도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자, 양회는 어제 핵심 포인트 쭉 발표가 됐습니다. GDP 성장률 5%에서 5.5%로 물가도 지금 계속해서 2004년 이후로 3%였었거든요. 디플레 우려 때문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엔 2%로 물가 상승률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지금 낮춘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4%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은 다소 좀 서프라이즈를 더 기대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4% 시장 중론에 맞춘 눈높이를 보여줬다. 실업률 목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컨센에 부합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어떤 걸 봐야 할까? 다음 폐막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켜보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는 바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부양책이 나오느냐입니다. 부동산 지금 공급을 좀 줄이겠다라는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어서 우리 시장에도 화학이나 건설, 철강 쪽으로 영향 줄 수 있고요. 또 증시 부양 관련 종목들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계속해서 힘받고 있는 중국의 테크주들이 더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환신 보조금, 이쪽이 국내 반도체에도 큰 영향을 줬던 포인트인데요. 이구환신 보조금 효과로 연초에 관련한 레거시 지표들이 좋았었죠. 만약 이쪽에서 보조금 규모를 더 늘릴 거야 라고 발표할 경우에는 우리 레거시 단에서도 힘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기대 이상의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소비주가 움직일 거라고 봤고요. 만약 서프라이즈의 부양책이 없다면 기대 수준이라면 지금 나온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중국 기술주 중심으로 달리고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속? 이거 잘못 쓴 건가 싶으시죠? 중국에 또 속게 될까입니다. 지금 한 4, 5년 동안 코로나19 이후로 중국은 경제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좋지 못한 경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중국이 살아납니다 할 때마다 속으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이 중국에 이번에도 또 속을까라는 질문을 달아본 리포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기조에 관심을 갖자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 종목들을 좀 추려드렸습니다. 특히 양회에서 나왔던 핵심 포인트들까지 같이 반영해서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구환신뿐만 아니라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 내수 쪽이 힘 많이 받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쪽으로 가장 직결이 되는 섹터는 바로 화장품과 여행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 안에서도 지금 중국 관련한 종목들, 중국 익스포저가 커서 정말 장기 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인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어제 18만 5,800원까지 모처럼 만에 거래가 실면서 불기둥을 뽑아낸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실리콘투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2월에도 월간 상승률 시장의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법인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부진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부진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광저우법인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조가 확인됐던 이번 지표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표적인 중국 종목들의 움직임까지도 기대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콘텐츠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모멘텀이 있죠. 중국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와의 문화 교류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이쪽으로의 물줄기가 더 강하게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5월에는 한한령 해제 모멘텀까지 기대 요인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 편성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쪽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는 콘텐츠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엔터는 다소 고점에서 쉬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까지도 같이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화학철강은 시클리컬 쪽에서 조금 먼 구간에서 봐야 될 종목,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중국 양회에서 계속해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야로 꼽혔습니다. 더불어서 AI, 6G까지 같이 나온 만큼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거밍치,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 뉴스는 여기에서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이번에 갤럭시가 먼저 폴더블 시장을 선도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애플 아이폰의 폴더블이 나오느냐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로는 26년 가을쯤 출시가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갤럭시 Z 폴드, 옆으로 이렇게 책처럼 넘기는 폴더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지금 폴더블 수요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 Z 폴드 모양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양은 이제 2분기에 결정돼서 내년 4월, 내년의 가을 10월께라고 트랜스포스에서는 보고 있던데요. LS증권의 IM증권에서는 한 9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을 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 관련 기업들, 렌스 테크놀로지, 신주싱, 링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도 일부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해드릴게요. 오늘 투자뉴스 7에서도 이 폴더블 밸류체인 쭉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체크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가장 확보 물량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UTI가 지금 UTG 관련해서 신주식의 물량을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강화유리 쪽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저희 출연자들 입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IT 부품 많이 빠지는데 잘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UTA 계속해서 보시고요. 세경 하이테크도 메리츠 증권의 탑픽이라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리세션 트레이드와 함께 가격 인상의 콜라보로 봤을 때 어제 강했던 식품주들은 계속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삼양식품 불닭의 랠리만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농심,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 인상으로 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차순을 밟을 수 있는 오뚜기까지 라면의 가격 인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금 연간 등락으로 봤을 때 농심과 오뚜기가 과연 불닭을 뒤따라갈 수 있겠느냐 봐야 되겠고요. 특히 해외 쪽의 모멘텀이 강한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나올 때마다 농심과 오뚜기의 추가 업데이트된 재료들도 보셔야겠고요. 지금 올해 들어 과자 쪽으로도 그리고 음료수 쪽으로도 계속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차수는 다음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판으로 이 부분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봐야 할 테마, 재건과 전고체. 전고체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드렸고요. 재건주가 이번 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결국은 다음 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회담이 다시 열립니다. 10일 사우디로 넘어가서 12일에 명확하게 회담을 갖고 6개월 휴전을 논의할 거다라는 내용이 미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된 만큼 관련주 오늘의 슈팅에 베팅해야 될 때일까요? 베팅해야 할 시기일까요? 이 부분 녹여내서 출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대답 나눠보죠.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Q&A로 다 풀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 본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 이사님 지금 시장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1%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한 데 따른 움직임 여기에 뒤따라가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 포함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라는 이 개미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란지 그리고 블랙의 어떤 그 수요 충족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관세된 문제가 해소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선반영될 때까지는 아마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일단 피해가자, 관세 무풍지대로 오늘 대안 잡자 이 전략이세요? 네,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그 태풍의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앞 질문에서 앞 대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세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세의 시행했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사실 다소 좀 가라앉아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양회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어제 이어서 화장품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봤던 종목들 아모레, LG생활건강의 강보합권 출발 대기인데요. 이쪽이 오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중국 키워드에서 보신다면 어떤 종목들 보세요? 일단 결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줘야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미국장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와 다르게 조금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또 폴더블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 오늘 뉴스를 좀 따라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LG이노텍이 어제도 강했기 때문에 LG이노텍 위주로의 애플발 이 모바일 부품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중국 양회와 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하면 아마 여러분들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UTI라든지 이런 기업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LG이노텍부터 먼저 보시는 게 지금은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조금과 관련된 효과까지도 반영하게 된다면 중국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IT 밸류체인 대표 종목이죠. 어제 튀어올랐던 LG이노텍 오늘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 식품주들이 어제 아주 강한 슈팅을 나타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뭐 신고가고 농심 오뚜기가 치고 올라오던데 식품값 인상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그 다음 후보를 지금 공략해도 돼요? 일단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제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뚜기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보게 되면 일단은 공약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농산물이란지 그리고 방산 규제 제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대두 관련돼 가지고 농산물 관련 업종 섹터들까지도 네. 아마 이런 투심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매수세가 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오늘 금요일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뭘 가져오셨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하이로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피팅 밸브 여러분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나왔던 LNG 쪽의 전체 매출이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 사업에 대한 확장에 따라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하이로코리아가 아닌가 싶어서 손절가 27,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상승시 목표가는 3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여전히 이번 주 핫했던 쪽으로 답을 찾고 계세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저는 포스코 DX를 준비를 했는데 물론 네. 엔비디아발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원래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가 좀 부각이 됐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좀 뒤늦게 좀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피지컬 AI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업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계열사라든지 그 그룹 계열사 쪽으로 공중 자동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이 방금 말씀 피지컬 AI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포스코 DX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 이하 매수가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